여러분, 민간 소비가 폭망한다. 저는 이게 진짜 위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19년 대비 2021년 총 소비 감소율입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총 소비 감소율입니다. 1.1%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1.1%포인트만 보고 아니 소비가 1.1%포인트가 줄었는데 무슨 진짜 위기가 온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1.1%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1% 이상 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요, IMF 외환위기 때나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총 소비가 1.1%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경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수는 있어도요,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진짜 위기가 올 때면 이게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2019년 대비 2021년에 지금 줄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9년 대비해 보면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 보세요. 줄어들었죠. 당장 말입니다. 총 소비가 2019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65.9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는 64.8이에요. 딱 1.1%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요, 근래에 보기 드물기도 하고 더 힘든 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작년 어렵다 2021년 어렵다 한 게 바로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2022년 현재 2022년 현재도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요.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그만큼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위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통계청의 지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해 2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거 있습니다. 72.2%입니다. 72.2%. 지난해예요. 그러니까 2021년 2분기니까 4월, 5월, 6월이란 뜻이에요. 3분기에는요. 68.3%까지 떨어졌습니다. 8.3%까지.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평균 소비 성향이 70%를 상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소매 판매 성향도 보면 많이 줄어들죠. 12월 달에는 1.9% 늘어났다고 하지만 11월 달에는 줄어들었잖아요. 또 이게 1월 달도 만만치가 않아요. 돈 뿌리면 늘어나고 소비가, 돈 안 뿌리면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더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거.
민간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요. 정부 소비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2019년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73.9였잖아요. 예. 그런데 2021년 1에서 3분기에는 71.5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2.4%포인트나 빠졌어요. 반면에 정부 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소비는 26%에서 28.5%로 늘어났습니다. 2.4%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이것은요, 정부가 계속 돈을 푼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돈을 푼다. 근데 돈 푸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돈 푸는 거 계속 풀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민간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고요.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은 고스란히 말입니다. 가게나 기업으로 전이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비가 줄어드는 거, 1%포인트지만 줄어드는 거, 이것은요, 우리 경제의 최악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금리예요. 금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기준금리를 가지고 통화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논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논란이 아니라 관심의 어떤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한국은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오늘 현재 1월 31일 현재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이기는 하지만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이미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에서도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있고요. 양적 긴축까지도,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판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채권을 파는 건데 부동산이나 채권을 팔게 되면 실제 현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긴축이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통화정책까지 급변하니까 우리 금리는 미국에 등 떠밀려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미국의 금리는 올해 많이 올리면 6번에서 7번까지도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판인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이자 낸이라고요. 이자 낸이라고 결국은요.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결국 말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여기에다 물가까지 계속 올라가니 결국 소비는 더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그만큼 경제 전체에 몰고 올 파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우리 경제는 부채가 떠받쳐서 경제가 가는 형국이다. 부채 주도 성장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실물은 그만큼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물이 이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실물이 돌아가야지 경제 활동이 돌아가요. 정부가 돈 풀어서 잠깐 소비 진작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안 돼요. 여러분,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마중물이거든요. 경기 부양이 정부가 직접 경기 부양을 해서 경제를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마중물을 부어줌으로 해서 펌프에 물이 콸콸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모양새를 보면 말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게 뭐 경기를 직접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 재정 적자는 말이 아니고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서는요. 모래성에다가 성을 쌓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파도가 한번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경제가 내부로부터의 어떤 위기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위기도 아주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중국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한꺼번에 부딪히면 우린 못 견딥니다. 100%못 견딥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떤 충격파가 지금 내 외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이야기를 금융감독원장 입에서 나왔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에 대한 우려,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